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야 스스로를 올가매던 오랜 속박에서 풀려난 40대 여자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와 가부장 끝판왕의 무능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었는데요. 꿈을 핑계로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백수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너 제정신이냐? 남편이 직장 못 구해서 쉬고 있을 수도 있지.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해? 그렇게 눈치 주면 밥맛이 아주 좋아지겠다. 어? 당신 일 안 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어. 허리 아프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데? 야, 허리를 뭐 헛짓거리 하다 다쳤냐? 너한테 구박 안 받고 남자로서 일하려고 생전 처음 해보는 상하차 하다가 다친 거 아냐? 그때 또 명절까지 겹쳐 있어서 허리가 아주 아작이 났잖냐? 그 얘기 이제 더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신이 그날 받은 일당이라고 해봐야 11만 원 남짓이었잖아. 그날 꼴랑 하루 벌어놓고 지금 2년 동안 우려먹는 거야? 야, 그때 다친 것 때문에 치료비며 보상 이것저것 받은 건 왜 말 안 하냐? 레일 건너다가 다쳐가지고 보상 받은 거 왜 빼먹고 11만 원 꼴랑 번 거 취급하냐고. 그거 다 해봐야 고작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잖아. 게다가 당신 발성학원이니 연기학원이니 결제한다고 돈 쓴 건 이제까지 2천만 원이 넘고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거 이제 미안하지도 않아? 아내 일 나가는 동안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이제 지겨울 때 되지 않았냐고. 야, 우리 엄마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대기대성이라고 들어는 봤지. 대기만성이겠지. 사자성어도 똑바로 못 쓰는 사람이 무슨 배우를 하겠다고. 솔직히 당신이랑 나 이제 젊은 청춘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지. 그동안 당신 배우 하겠다고 연기판 들락날락 오디션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도 성과 뭐 있는데? 야, 그래도 대사까지 받고 공중파에도 나왔던 배우야 내가. 주인공이랑 한 컷에 잡히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허이구, 꼴랑 3초 정도 나오고 대사라고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뿐이었던 주제 참 대단도 하다. 후, 여보 나한테 요즘 안 맞은 지가 좀 오래됐구나. 그놈의 주둥이를 얻어 터져봐야 정신 차릴래? 나 분노 조절 장애인 거 잘 알고 있지? 열받을 때마다 한숨 쉬면서 여보 이러는 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봤자 약한 사람한테만 발동하더구먼. 저번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근육 빵빵하고 문신 있는 사람이 내리니까 허허거리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주먹 쥐고 당장이라도 머리 박살 내버릴까 했었는데 너 생각해서 참은 거야. 괜히 합의금으로 또 돈 깨지게 되면 너나 엄마 마음도 아플 테니까 참은 거라고. 못 믿나 본데 지금 어디 가서 아무나 한번 주먹 찜질 좀 해주고 올까? 됐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 10년 넘게 당신이랑 지내면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바보지.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얼굴만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바보네. 나 정말 등신이네. 이게 어디서 등신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고 있어? 솔직히 나 정도 얼굴이면 지금도 20대들한테 먹히는 거 알고 있지? 맘 잡고 취직하려 치면 어디든지 취직 가능할 프리 패스상이라 이거야. 경력도 없고 나이도 40살 넘은 아저씨를 누가 써주기라도 한대? 안 되겠다. 너 오늘 좀 맞자. 장인어른이랑 약속해서 폭력은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을 긁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내 성질 긁는 당신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물도 못 떠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오죽하면 아들 진구가 장래 희망 뭐냐고 하니까 딴 건 몰라도 아빠 같은 사람만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어. 수능 쳐서 대학교 들어가면 당신 있는 집구석 탈출하는 게 1순위 목표라는 애라고. 에이, 아들놈이라고 있는 건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고 마누라는 바가지만 긁어대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남편이 하려는 꿈이 있으면 밀어주고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안 된다면서 끌어내리기나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정신 차려 당신. 나중에 나랑 아들한테 버림받으면 정말 당신은 답도 없는 인생 되는 거야. 아내가 애정 가지고 잔소리할 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어디 일자리라도 취직을 하라고 좀. 얘, 너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기가 죽어서 목소리가 땅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니? 고작해야 식당 일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아들 찬우 기를 죽이냔 말이다. 걔를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키웠는지 너한테 말했잖니. 그걸 알면서도 이러는 건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상하차 한다고 하루 꼴랑 나가놓고 허리 다쳤다면서 일 하나도 안 한 기간이 몇 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덕분에 보상으로 돈도 많이 받았다며. 그때 다치고 멍든 거 파스 바르면 낫는다는 거 사진 찍어두게 해서 증거부터 확보해둔 게 저예요, 어머님. 노동부 찾아가서 신고하고 보상받는 과정까지 다 제가 도맡아서 했다고요. 생활력 없고 의존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한계도 있으실 텐데. 그런 소리나 듣자고 너한테 연락을 한 거 아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내 귀에 안 들렸으면 해서 얘기한 거지. 그리고 막말로 우리 손주 진구가 엇나가는 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통제할 일이지. 애가 대학도 안 가고 바로 기술 배워서 취직하겠다는 거 듣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남자라면 응당 꿈을 크게 가져야 할 거 아니냐. 꿈을 크게 가져야 깨졌을 때 그 멋이냐. 조각도 커다랗다고 그러더라. 아빠가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지내는 거 보니까 애가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서 나태하게 지내기보다는 얼른 돈 벌고 집 나가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학 가라고 해도 애가 싫다고 하는데 설득할 말도 없고 기술 배우는 거 본인이 좋아하니 지지해주는 수밖에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럼 우리 찬우는 네가 왜 지지를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는 거니? 남들은 매니저까지 붙여주면서 도움 준다고 하던데 넌 대체 왜 아무런 도움도 못 주냔 말이다. 솔직히 그이가 배우 한다고 해봤자 이제까지 거둔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서 연기하는 거 봤는데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까운 수준이더라고요. 걔 그래도 광고도 찍은 애야. 언젠가는 배우로 대성할 그릇이라고. 광고 찍었다고 해봤자 대학교 동창이랑 작은 쇼핑몰 모델로 몇 컷 찍은 게 전부잖아요. 그러고 보수로 택시비도 안 나오는 돈 받았고요. 원래 무명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다. 너는 어찌된 애가 그렇게 만사가 부정적이고 하면 안 된다는 사고 방식뿐이니? 어머님, 제가 정말 만사에 부정적이었으면 남편이랑 이제까지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 들먹이면서 허구한 날 손 찍어마는 남편이랑 살았던 것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진구 없었고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이혼했죠. 하여튼 간에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찬우한테 기죽이는 말 더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단 말이다. 다시 그랬다가는 내가 사돈댁 찾아가서 이 문제로 단판을 치를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이 시어미가 식당 영업에 지장 끼쳤다고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고 아닌 이상은 덤비지 말란 말이다. 자기 아들만 귀중하다며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시일이 흘러갈수록 점점 철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결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아들 진구였죠. 어릴 적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고 매일 싸움을 벌였던 때에 한동안 아들은 말을 더듬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야 간신히 교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또 뭐라고 그러셨어? 보나 마나 아빠 또 감싸고 돌았겠네? 너는 아빠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우는 기술이나 열심히 익혀. 아빠 문제로 짜증나고 괴로운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엄마,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 그냥 확 이혼해버려. 이혼이 말처럼 쉬운 일이니? 예전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이 충격받아서 말 더듬었던 적 있었잖아.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때 엄마가 아빠랑 싸우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는데 애 때문에 참고 있다고 막 언성 높이고 그랬었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그릇 집어 던지고 손찌검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었구나 생각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한테서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족쇄가 되고 있구나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충격받은 줄은 몰랐네. 그럼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안 했어? 아빠가 배우한다고 지금까지 꿈들 먹이면서 가족 힘들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 얼굴이 아빠 많이 닮았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 이혼하게 되면 아빠 쪽으로 양육권 넘겨줄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아빠랑은 같이 살기 싫은 마음이거든. 그럼 너는 이 엄마가 언제라도 아빠랑 이혼해도 괜찮다는 얘기니? 당연하지. 엄마가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자신을 데려가라는 말하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했죠.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찌 됐건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구제불능이나 다름없는 남편에 대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 우리 아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이혼을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이혼이라는 게 무슨 어디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함부로 이혼을 들먹여. 우리 애가 이혼을 들먹이면 몰라도 감히 네가? 너 미쳤어? 엄마, 가만히 있어봐. 일단 얘기나 들어보게. 나는 아빠 식당 일 도우면서 바쁠 때는 배달도 하고 온갖 굳은 일에 위험한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가장이라는 사람이 배우하겠다고 꿈만 편하게 좇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당신 뭘 믿고 계속 살아가야 할까? 찬우가 다 만회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니? 얘가 배우로 성공하면 CF 한 번에 몇 억은 우습다는 거 몰라? 그렇게 된 이후에 너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러니? 아,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엄마. 미안하다 찬우야. 너 편하게 얘기하렴.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을게. 대신 인연이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열받지는 마. 엄마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어머님이 그렇게 싸고만 도시니까 이가 무능함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히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은 안 지고 권리는 누리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말 다 했어. 그럼 남편으로서 돈 벌어오면 가장으로서 마음껏 권위 발휘해도 되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꼴랑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하면서
제발 아내한테나 아들한테 좋은 모습 좀 보여줄 수 없어? 안 그래도 생각해두고 있었던 게 있어. 유튜브 방송을 하나 시작할까 싶었거든. 유튜브, 세상에. 정신 좀 차려. 여보, 그걸로 성공하려면 나름의 콘텐츠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해. 당신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얼굴이 받쳐주잖아. 배우하면서 겪었던 일이라든가 경험 같은 거 적당히 풀면서 수다 좀 떨다 보면 월 100만 원쯤이 문제겠냐? 엄마도 나 유튜브 같은 거 하면 금방 성공할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엄마? 우리 아들이 날뛸 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 그렇지. 얼굴 보이면서 방송하면 당연히 성공은 보장이지. 응원한다, 우리 아들. 또 헛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장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좀 해봐. 당신이 아직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을 못해서 그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20대 다 보내고 배우 한다고 30대 다 보내고 이제 40살이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때가 됐잖아. 언제까지 나랑 어머님한테 빌붙어서 인생 허비할 거야? 이게 또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을 꺼내. 너 내가 성공하면 그날부터 제대로 구박해 줄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솔직히 남편이 구박을 해도 좋으니 제발 한 사람의 몫을 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남편은 카메라다 컴퓨터다 이것저것 장비를 사더니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송 플랫폼 역시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뭘 하나 봤는데 먹방이랍시고 막걸리에 족발을 먹으면서 모니터 앞에서 뭔가를 찍고는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은 돈을 벌지 못하고 시간만 축내나 싶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봤냐? 지금 월 300만 원 넘게 찍힌 거? 아직은 사람이 적어서 이 정도지만 사람 더 늘어나고 유명해지면 월 1000만 원도 우습게 벌 거라 이 말이야. 다 당신이 이만한 돈을 어떻게 번 거야? 분명 너한테 말했지. 배우로서 실패한 경험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내 인생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반응이 아주 폭발이더라. 그 중에 또 큰손도 있어서 나한테 후원 금액을 마구 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만큼이나 채웠다 이거야. 미안.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거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2배, 3배는 더 벌 수 있다니까 그러네. 하여튼 너 앞으로 남편 말 잘 들어. 너한테 그동안 괄시받았던 거 생각하면 주먹이 절로 쥐어지는 거 알지? 통장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힌 이후에 그 다음 달에는 4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까지 버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한 달에 250만 원 내외를 벌고 있었는데 남편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셈이었죠. 남편은 그간 제게 바가지 긁힌 것을 갚겠다는 듯이 정신없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수발을 들고 식당에서 정신없이 일하며 체력이 고갈되어 가던 저는 결국 배달을 하다 핸들을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 큰 부상을 입고 말았죠. 엄마, 아빠랑 할머니한테 엄마 다리 다쳐서 입원한 병원 어딘지 알렸어. 할머니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회복이 되면 방문하실 거래. 네 아빠는 언제쯤 온다니? 아빠는 방송한다고 바쁘다면서 올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 아무래도 요즘 돈 버는 맛에 방송 끊기가 힘든가 봐.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다쳤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니? 네 아빠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나한테도 용돈 턱턱 주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는지 모르겠어. 대학교 안 가냐길래 기술 배운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다면서 맞기 싫으면 대학이나 가래. 당연히 싫다고 했더니 때리고 발로 차고. 아주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 진구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대체 아빠랑 언제 이혼할 거야? 아빠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해하는 거 보니까 더는 참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무슨 합방 콘텐츠인지 뭔지 한다면서 술집 여자도 집에 불렀더라고. 엄마, 이거 계속 참고만 있을 거 아니지? 방송으로 그러는 거잖니. 엄마가 이해해야지. 아빠 방송하는 거 뒤에서 몰래 봤었거든? 이걸 사람들이 왜 보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더라. 한 명 말고는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나머지는 다 욕만 해대고 있어. 그나마 욕하는 사람 빠지면 아예 횡할 정도고 아무리 생각해도 월 400, 500씩 벌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보는 건 아닐까? 엄마 병원에서 할 거 없으면 나중에 한번 구경해봐.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미없어. 이건 아니다 싶을 거야. 엄마가 봐도. 남편의 방송이 하나도 재미없다는 말에 의아함을 느낀 저는 한번 방송을 구경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간은 일이 바빠서 한 번쯤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해봐야지 마음만 먹고 한 번도 남편이 방송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올린 방송들을 보다 보니 정말로 아들의 말대로 심각할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술에 고기를 먹어댈 뿐이고 맥락 없이 욕설을 내뱉고 혼자 재미있다고 낄낄거리는데 후원자는 한 명이 유일했죠. 그런데 보다 보니 저는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들, 이거 후원금 아빠 방에 제일 많이 쓴 사람 있잖니.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니? 자선 사업가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닐까? 그 재미없는 방송에 돈을 마구 쏴대는 거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거저거 클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채널인지 방송국인지에 들어가졌거든? 이거 한번 캡처 좀 봐봐. 정말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무슨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후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인데 그렇다고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마치 누가 일부러 돈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구니까 네 아빠한테 대가성으로 돈 주는 스폰서 같은 거 아닌가 의심이 돼서. 에이, 아빠 집에서만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돈 받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건 확실히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캡처했다는 건 보내줘봐. 이거 채널의 주소 끄트머리에 나온 거 글자가 아이디 같은데 뭐라고 적힌 거니? 엄마가 지금 마취제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서 이게 잘 보이질 않는다. 예. PJJ540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잠깐만. 엄마, 할머니 이름이 박점자잖아. 이거 그럼 할머니 아이디인가? 할머니 맞아. 세상에. 네 아빠한테 후원금 쏴준 사람이 할머니였나 보다. 54년생이고 3월 12일이면 딱 맞네. 근데 할머니 생일은 4월 15일이잖아. 내 할머니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생일은 4월 15일이 아니라 3월이잖아. 그날 깜빡하고 생일 선물 안 챙기면 난리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그럼 아빠가 이제까지 받은 돈이 다 할머니 돈이라는 거잖아.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부자였어? 대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신 건지 모르겠네. 네 아빠 기 살릴 수 있으면 대출의 사채라도 받을 양반이 네 할머니잖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아빠도 알고 있었으려나? 아빠 요즘 희낙낙한 거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엄마 다쳐서 병원 왔다는데도 남편 수발을 안 드냐면서 구시렁거리는 것도 들었거든. 친구야,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니.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아빠 그릇은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맞아. 엄마가 아빠 수발 들고 일하면서 돈 번 세월이 얼마인데 이러는 거 보면 답 없지. 나는 엄마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정말 아냐. 아들의 도움에 힘입어 남편의 후원자가 시어머니였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니
이제 더 거칠 것이 없겠다 싶었죠. 일단 몸부터 회복을 한 뒤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반은 못 되는지 남편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다친 저에 대해서 미안하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하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죠. 야,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았을 거 아냐. 집에 먼지는 한가득이니까 코 막히는 것 같다. 그리고 배달 음식만 먹었더니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느끼는 거 없냐? 나 놀다가 다친 게 아니라 배달일 하다가 다친 거야. 지금 왼발 쪽 정강이 부분 완전히 금가서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마 본인 챙겨줄 사람 없다고 날 탓하는 거야? 여보, 다리 부러진 거지 손 부러진 건 아니잖아. 반대쪽 다리도 부러지기 싫으면 얼른 퇴원수속 밟고 와서 밥 차려. 남편이 돈 앞으로도 힘들게 벌 건데 내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 미친. 밥은 너네 엄마한테나 차려달라고 해. 이 기생충 백수놈아. 난 오늘이라도 너랑 이혼할 작정이니까. 뭐? 이게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쳤나? 월 1,000만 원도 앞으로 버실 남편분한테 기생충 백수? 이혼? 이거 황당한 년이네. 그래, 도장 찍자 찍어. 나도 너같이 나이만 먹고 내 얼굴에 안 어울리는 년 데리고 사는 거 한계야. 당신이 월 1,000을 벌든 억을 벌든 이따위로 마누라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생활 더는 지속 못해. 그리고 애초부터 네가 번 돈이라고 할 수도 없지. 네 엄마가 너한테 준 거니까. 뭔 소리야? 내가 요즘은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주고 있구먼. 너 진짜 머리를 심각하게 다쳤나 보다? 뇌 검사 한번 받아봐. 너한테 이제까지 후원금 1,000만 원 넘도록 준 사람 아이디가 뭔지 알아? PJJ540312. 네 엄마 아이디라고. 우리 엄마 생일은 4월 아냐? 미친놈. 그러니까 네가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야. 네 엄마가 대체 무슨 돈으로 너한테 그 많은 돈을 퍼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영영 너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여보. 아니, 도장을 찍고 자시고 이전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방송 유일한 후원자이자 큰손이 엄마였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친구랑 나랑 그거 알고 나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 많은 돈이 엄마가 어디서 난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고 했잖아. 네 엄마한테나 물어보라고. 이 기생충 백수놈아. 여보, 나 무서워. 잠깐만.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한테 물어보고 왜 그랬냐고 따져보기라도 하든가. 이제는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끊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돈을 좀 번다고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는 남편에게 더는 볼 일이 없었던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바로 퇴원수속을 밟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들 역시도 지긋지긋한 아빠와 지내기 싫었는데 잘 됐다면서 친정으로 이동을 해왔고 저는 그간의 폭력과 폭언, 혼자 생계를 책임져 왔었던 점 등으로 어느 정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다 사실대로 말해줬는데 당신이 말한 그대로더라. 심지어 사채까지 써서 완전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니까 정말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우리 이혼한 사이야. 남이라고. 당신이 그래도 고생한 거 생각해서 위자료도 없는 살림에 많이 챙겨줬는데 이러지 말자. 어차피 당신이 안 챙겨줬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돈이었어. 앞으로 나 없는 집에서 혼자 잘 살아봐. 당신 얼굴과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엄마랑 같이 무릎 꿇고 빌까. 나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뗐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떡해? 응? 우리 진구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고쳐야지, 여보. 당신이라는 사람 수준이 어떤지 이번에 잘 봤는데 어떻게 재결합을 하겠어.
돈 많이 번다고 아내 무시해대고 자식 윽박지르면서 폭력이나 쓰는 사람이잖아. 10년 넘게 살면서 여보라는 단어를 화낼 때만 쓰던 사람이고. 여보, 나 정말 변할게. 응? 배우 그거 때려치운다. 내가 당신 아버지 식당에서 일해줄게. 일해줄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나이 많고 사회성 떨어지는 놈을 나랑 아빠가 왜 쓰는데? 됐고, 당신한테 부둥부둥해주고 대출 내가면서까지 기살려주는 엄마랑 꼭 붙어 살아. 파이팅! 여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제게 그간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제발 재결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가 막심한 듯이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주위의 걱정도 있지만 이제까지 아이를 둘 키워오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오히려 수월하기만 할 것 같네요. 꿈을 위해 가족을 착취하다 성공하니 아나무인이 된 남편을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아빠, 유나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아유, 참하게도 생겼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막내 도련님이시죠? 야, 뭐해? 인사 안 드리고. 안녕하세요. 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애가 저희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좀 낯을 가리나 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저럴 때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좀 사연이 있어서 쟤한텐 모질게 대하지 못해요. 네? 사연이요? 예, 유나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밥이나 먹자꾸나. 왜? 새언니도 아셔야지. 안 그럼 쟤 저러는 거 이해 못할 텐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말 안 해줄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는 왜 유난이야? 오빠가 뭘 알겠어. 이건 새언니가 꼭 알아야 하는 우리 집안의 특이한 점이라고.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말해줄게. 몇 시간 뒤. 뭐야? 도련님한테 뭐 특이한 병 같은 거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안 숨겼지. 근데 무슨 반응이야? 시부모님도 막내 도련님은 오냐오냐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 그냥 어릴 때 제가 사고도 좀 치고 다니고 반항적인 성격이라 웬만하면 부모님이 안 건들려고 해. 비위 맞춰주면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든. 뭐? 그럼 부모님만 골치 아프신 거 아냐? 어릴 때 왜 안 잡으시고. 그게 나랑 지훈이는 부모님 손에서 온전히 컸는데 진아 어릴 땐 갑자기 우리 집 가정 형편이 기울었었대. 그래서 진아는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키웠거든. 그것 때문에 애가 좀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있으신가 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좀 진아 말이라면 일단 그냥 들어주고 보는 편이야. 그게 남들이 보기엔 유별나 보일 수도 있어서 지훈이가 너 오기 전부터 걱정 많이 했거든. 괜찮지? 뭐 시부모님이 도련님 아끼는 게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서 딱히 먼저 말 안 했던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애가 나쁜 애는 아니니까 좀 철없는 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알겠어. 그 정도야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 가지고 뭘. 2년 뒤. 어머,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우리가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다. 의논할 일이요? 무슨 일이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아니다.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괜히 바쁜 너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나?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공무원이잖니? 네? 네. 공무원 준비? 그거 오래 걸리더냐? 저는 운이 좋아서 2년 공부하고 합격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마다 달라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은 왜 물으세요? 아니 글쎄, 진하가 원래 꿈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애여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갑자기 공무원 준비가 해보고 싶다지 뭐니? 네? 도련님이요? 정말요? 근데 우리 주변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공무원은 너밖에 없어서, 너 아니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단다. 세상에, 너무 잘 됐네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 우리도 저 어리고 팔팔한 녀석이 한참 꿈 많을 나이에 무기력하게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어서 어찌나 걱정을 했던지. 그러니까 말이야, 심지어 안정적인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무원 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아, 그런 거라면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일단 공무원 공부는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단기간에 바짝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 집은 지훈이까지 4명이 살아서 공부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독서실 같은 것도 워낙 없고. 그러시면 고시원이나 학원을 같이 등록하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첫 해에 공부 습관 제대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집을 벗어나서 공부 환경 조성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유, 알기야 알지만서도 그런 데서 애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사실은 이미 고시원은 쭉 둘러보고 오는 길이야. 도저히 사람 살만한 곳은 아니더구나.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고시원이랑 학원 다 등록해서 좀 빡빡하게 공부하긴 했거든요. 고시원이 처음에 살 땐 불편하고 갑갑한데 또 금방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 사람 사는 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궁상맞게 왜 며느리 앞에서 울고 그래? 어머니, 왜 우세요? 아이고, 미안해라. 근데 우리 애가 그런 데서 공부하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부모를 원망할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우리 원망을 왜 해? 나 자기 잘 되라고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겠다는 건데 아직도 진아를 몰라요? 할머니 집 그 좁은 방에서 살 때가 최악이라고 하는 앤데 고시원은 그보다도 좁은데 거기서 애를 어떻게 먹고 자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혹시 도련님께서 고시원이 싫다고 하셨으면 억지로 보내지는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낼만 했는데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학원만 등록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애가 너무 힘들잖니. 여기서 우리 집까지 차로 다녀도 거리가 꽤 있는데 버스로 다니면 왕복 2시간 걸린다나? 네 말대로 공부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나 쓰는 건 너무 낭비지 않겠니? 그럼 원룸을 구해드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저희 동네니까 제가 한번 괜찮은 데 있나 알아봐 드릴게요. 아유, 답답해.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은 너랑 진철이가 진아 공부하는 동안만 좀 데리고 살아줄 수 없냐는 말이야. 네? 도련님이랑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안다마는 우리가 원룸을 구해다 주기에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고시원에 보내자니 가슴이 미어지고 집은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닌 거 너도 알잖니? 대신 우리가 고시원 월세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단다. 우리 진아 생활비로. 월세 받는 셈 치고 좀 데리고 있어주면 너희도 나쁘지 않지 않겠니? 그렇지만 저희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인데요. 어차피 네 말대로 공무원 학원 등록하면 하루 종일 학원에 갇혀 사는 일정이더만. 잘 때만 잠깐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나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진아한테는 내가 너 속 속이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쥐죽은 듯 지내라고 잘 이야기해 둘게. 도저히 우리 막내를 고시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 어머니 울지 마세요. 네 시어미가 고시원 돌아보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우는데 한 번만 잘 생각해봐주면 안 되겠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진철 씨랑도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진철이한텐 이미 얘기했어. 진철이야 친동생인데 같이 산다고 불편한 게 뭐가 있겠니? 우리가 너만 잘 설득하면 데리고 지내겠다고 하더구나. 네?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야 당연히 미리 말하면 네가 거절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직접 부탁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집 살 때도 보태준 게 있잖니? 그 보답이다 생각하고 진아 붙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데리고 있어주렴. 정말 죄송하지만 도련님이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붙을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 아이고. 그래도 1년 정도는 같이 지내볼게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니? 정말 고맙다, 며느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려주셨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일주일 뒤. 도련님 오셨어요? 네. 저기 편하게 계셔도 돼요. 편하지가 않아서. 처음에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계셔야 빨리 편해져요. 저도 도련님이 제 남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할게요. 얼른 친해져요, 저희? 노력해볼게요. 여보, 낮에 진아랑 어땠어? 뭐 괜찮던데? 진짜 말수가 없으시더라고. 아직 어색해서 그러신가? 걔가 원래 좀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도 뭐 워낙 조용하셔서 그런가 집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편하기는 해. 집에 수험생 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니까 도저히 면전에 대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정말 난처했어.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알겠어. 나도 이번엔 좀 곤란했어서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1년만 내가 딱 참는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 집 보태주신 것도 있으니까. 마음 넓은 우리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근데 뭐하고 있었어? 우리 방금 밥 먹었잖아. 아, 도련님 도시락 좀 싸드릴까 해서. 점심을 매번 사드시면 부담될 것 같아서. 에이, 우리 동네 깔린 게 고시 식당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줘. 다 저렴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형네 집이라지만 얹혀 살아서 눈치도 보이지. 돈도 얼마 없지. 얼마나 모든 게 다 부담되겠어. 밥이라도 집밥 싸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와, 당신은 진짜 천사야. 나도 고시 생활 해봤잖아. 그 서러움을 잘 알아서. 그냥 나도 밑반찬 미리 해놓으면 편하니까 요리할 겸 싸드리는 거야. 매일은 나도 힘들다. 알지. 가끔 싸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게다가 당신이 요리를 좀 잘해? 도련님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 도시락 빌미로 친해지면 더 좋고. 완전 좋아할걸? 걔 음식이라면 안 가리고 다 잘 먹어. 다행이다. 어차피 1년이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련님이랑도 얼른 친해지면 좋겠네. 1년 뒤 시험날. 도련님, 시험 잘 보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시험도 끝났는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형수님. 네? 형수님이 저 공부하는데 뭐 보태주셨다고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세요? 네? 시험 본 사람한테 당일날 시험 잘 봤냐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네.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참다 말았는데 형수님 요리 맛 없거든요? 도시락 싸줄 때마다 고역이었어요.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맨날 깨끗하게 비워오시길래 입안에 안 맞으신지 몰랐어요. 그건 그냥 제가 예의상 억지로 우겨 넣어 먹거나 남는 건 버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버리셨다고요? 네. 아깝네요. 안 드시는 거 알았음 남편이라도 주는 건데. 아무튼 1년 동안 이 집 살면서 형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공부 방해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험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시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또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는데요? 저 공부하는데 부엌에서 자꾸 달그락거리고 형이랑 맥주 마시면서 TV 보고 발소리도 아무렇게나 쿵쿵쿵. 주말에는 놀러 나간다고 사람 염장 지르기나 하고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도련님, 그럼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하는데 도련님 수험 생활한다고 저도 똑같이 살아야 해요?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도련님이세요. 그래도 엄연히 수험생한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월세도 다 대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고시원 월세보다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없는 소중한 신혼생활 도련님한테 방 한 칸 내드리고 그 방 청소하고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도시락까지 싸드렸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나? 오며 가며 방문 열어서 저한테 말이나 걸고 정작 중요한 공부에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방해만 했으면서 그깟 집안일 좀 했다고 저한테 유세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수님 집인데 형수님이 청소해야지 누가 청소해요, 그럼? 아, 진짜. 도련님! 시험 결과 발표 날. 애미야,
잘 지내고 있지? 아버님, 네, 저는 잘 지내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진아 말이다. 시험 결과 얘기는 들었지? 네? 네. 떨어지셨다면서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1년만 더 너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겠니? 정말 죄송하지만요, 아버님. 도련님이랑은 이 집에서 더 안 살기로 정리가 돼서요. 도련님께서 저희 집에 있는 게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셨다고 하시네요. 아유, 걔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1년만 더 살게 해주렴. 어차피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 아니니?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련님이랑은 더 불편해져서 힘들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너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더 어린앤데 그렇게 갈구고 싶니? 좀 타일러서 공부하게끔 이끌어주지 않고. 어머니, 저 도련님 갈군 적 없어요. 오히려 청소니 이불 빨래 같은 거 다 해드리고 돈 없다고 끼니 거르실까봐 도시락도 챙겨드렸다고요. 진철 씨랑 둘만의 신혼생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 해주듯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래 알지. 근데 진아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래, 걔라고 형수네 얹혀 사는 게 편했겠어? 걔도 너희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 많이 했더구나. 숨죽여 있느라 고시원이 나을 판이었다던데. 그러면 고시원 가서 살라고 하세요. 전 저희 집에 도련님 더는 못 드려요. 얘 좀 봐라. 어딜. 어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그렇게 부탁하셔서 1년이나 자식 뒷바라지 대신 해드렸으면 됐잖아요. 아파트 지원해주신 걸로 도련님 자꾸 보내실 거면 지원해주신 돈 모아서 갚을게요. 뭐야? 아이고 내 뒷골아. 새언니 잘 지내시죠? 진아 얘기 들었어요. 네. 죄송해요. 일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만 들어서 진아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30분 뒤. 뭐라고요? 네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가씨 진정하세요. 저도 그땐 흥분해서 눈이 뒤집혔지만 도련님도 아마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랬던 걸 거예요. 오빠는 알아요? 진아 그 자식이 그랬던 거? 너무 화나서 좀 화시키고 말하려고 아직 안 꺼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사는 건 절대 싫다고 말은 해놨어요. 이건 오빠도 알아야 돼요. 어쩐지 걔가 언니네 집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하다 했어요.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왜 받아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울면서 부탁을 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저희 집이 너무 큰 민폐를 끼쳤네요, 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가 사과하실 일은 아닌걸요. 안 그래도 저랑 오빠랑 그 자식이 자식 노릇 인간 구실 하나도 안 하고 살아서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혼쭐을 내줘야지. 저 때문이시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다 언니, 오빠한테 이 얘기 제가 할게요. 저희 3남매 문제니까 저희 손에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신 언니한테 까부는 일 없게 할게요. 감사해요, 아가씨. 제 억울함과 고민을 아가씨께 털어놓고 며칠 뒤 도련님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저를 한참 노려보길래 왜 그러시냐고 말을 붙였더니 마지못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죄송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아무래도 제대로 손을 봐준 모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복싱 선수까지 했었더라고요. 도련님에게 사랑의 매를 퍼붓는 동안 남편이 보다 못해 말릴 지경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문을 열고 나가는 팔에 살짝 멍이 든 것도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도련님 안부를 묻던 시부모님 연락도 뚝 끊어져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역시 철없는 동생에겐 가끔 사랑의 매가 필요한가 봐요.